안녕하세요, 도비들. 오늘은 언론고시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주변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언론고시 코칭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봤고, 먼저 첫 번째는 3년 안에 붙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고시가 다른 행정고시나 고시들 이런 시험들처럼 오래 한다고 붙는 시험이 아닙니다. 뭐 교재를 몇 회독 해야 붙을 수 있고 뭐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3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장문, 기획안, 뭐 자소서 쓰기 이런 것들은 보통 내가 언론고시를 준비한 지 6개월에서 1년이면은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스터디를 한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또는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글감을 모으고 여러 번 쓰면서 본인의 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좀 합격이 된다 안 된다의 그 여부를 좀 알 수 있는 단계가 그 정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PD 또는 기자 이렇게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1년에 보통 상반기, 하반기 공채가 2번 뜨잖아요. 그래서 총 6번의 기간 동안 내가 합격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미 5번, 6번이 지났는데도 사실 뭐 서류나 면접 1차에서 떨어지고 도저히 기미가 안 보인다,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계속 공채를 노리기보다는 내가 뭐 프리랜서나 계약직에 가서 나중에 경력직으로 점프한다던가 아니면 제작사 PD로 눈을 돌려가지고 또 다른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PD들을 창의적이고 뭐 재밌고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한 그런 기획 방향을 좀 더 틀어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기 전형에서 장문이나 기획안을 볼 때 심사위원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거, 반전 요소 이런 걸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 창의적인 걸 쓸 거야 라는 것보다는 평균 이상으로 그냥 평타 이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써낼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평균 이상의 글은 어떻게 쓰느냐? 바로 기존에 내가 스터디한 것들 그리고 혼자서 써봤던 것들을 유형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유형화를 시킨 다음에 어떤 제시어 또는 기획 그런 주제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돌려막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몇 가지 괜찮은 이런 글감을 준비해 놓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합격하는 언시생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그 장문에 녹이는 걸 좋아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라는 제시 문장이 있으면은 좀비가 출현을 했고 그래서 내 옆에 이웃, 가족들도 무참히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렇게 이제 좀비를 제압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려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은 1980년 5월의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이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5.18 민주화 항쟁을 빗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비유적인 건데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한 역사적 사실을 내가 꼭 녹여볼 거야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녹이는 예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8뿐만 아니라 뭐 6.25일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을 좀 녹여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은 콘텐츠 속에 있는 뭐 드라마, 영화 속에 있는 그런 좀 신박하다 아니면 이거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두고, 그리고 뭐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좀 잘 썼다 하는 거, 내가 평소에 잘 쓴 거, 그리고 또 스터디 원이 잘 썼던 거를 좀 최대한 혼합해가지고 나의 최종 그런 글감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3번째는 한 분야에 미쳤었다라는 겁니다. 제 동기 중에는 힙합을 너무 좋아해서 면접 때 랩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 때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폰팅이라는 걸 가지고 창업을 했던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들 톡이나 할까를 연출한 권성민 PD는 실제로 뮤지컬이나 이런 연극에 관심이 있었고 최종 면접에 가서 그 MBC 사장님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돼서 아마 최종 합격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미쳐 있었다면은 이런 거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큰 장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쳐 있었던 대단한 분야가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거창하진 않지만 학부생 시절에 미팅에 미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대전에 있는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이제 신촌에서 미팅을 하려고 매주
서울과 대전을 왔다 갔다 했고 목, 금, 토일 일주일에 4번을 미팅을 할 정도로 미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론 결과는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6개월에서 1년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매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팅을 했던 그런 경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연애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고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솔로지오 정말 연애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은 다 보면서 다음 연애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기획할지 고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을 때 그냥 저는 연애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걸 연출하는 PD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친근하고 설득력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미쳐 있는 거,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이런 분들이 PD나 기자, 언론고시에 좀 더 합격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PD 언론고시 합격하는 분들의 그런 공통점이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본인을 어떻게 브랜딩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소개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입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이 사람이 궁금하고 매력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별로 매력적인 게 없어요. 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여러분 그 럭키박스라고 있잖아요. 얼마를 넣으면은 이제 그게 정말 좋은 상품일 수도 있고 쓸모없는 물품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 럭키박스를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안에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밖에 있는 포장을 보고 설렘과 기대를 갖고 열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본인을 럭키박스로 만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설렘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본인의 포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아직 학생이라면은 미쳐있는 분야, 몰입하는 분야를 최대한 경험해 보시고 스토리텔링 할 거리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고시를 준비해서 졸업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과연 내가 좀 사소한 거라도 좀 포장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고 럭키박스처럼 본인을 포장하시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PD 합격생들의 공통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